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코로나19가 영향을 안 미친 부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LA 수완미세는 어떤 여파를 미쳤는지 이 관련 내용이 오늘 LA타임스에 실렸는데요.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수완미세 종사하는 한인들이 꽤 많은데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LA타임스 캘리포니아 섹션 이 칼럼란에 실린 내용입니다. 네, 프랭크 쉬옹 칼럼니스트라고 그 중국계 기자가 쓴 건데요. 이 쉬옹 칼럼니스트는 먼저 LA 수완밋이 어떤 의미인지부터 전했습니다. 보통은 의류와 주얼리, 전자기기 그리고 뭐 짐가방을 판매하는 업소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좀 특이한 걸 판매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기 예수 조각상 같은 겁니다. 이 그냥 아기 예수 조각상이 아니라 모든 피부색이 다 있고요. 마이클 조던 유화 그림이 있는데 네. 이것도 그냥 그림이 아닙니다. 양 옆에 코비 브라이언트와 르브론 제임스가 있고 이들과 함께 어깨 동무를 한 그런 그림입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사무라이 검 모형도 찾아볼 수 있고요. 또 베트남 샌드위치죠. 반미. 네. 그리고 라이브 뮤직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수완밋 하면은 저는 커스터마이즈된 그 티셔츠가 많이 생각나요. 네, 이 수완밋에서 뉴스 헤드라인에 나올 법한 그런 문구가 적힌 티셔츠 재빠르게 생산해 판매하곤 합니다. 네. 예를 들면 RIP 코비 앤 지아나 아니면 Rest in Peace 닙시 허슬 같은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코로나19와 관련한 그런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I survived coronavirus 2020. 나는 2020년 코로나19에서 살아남았다. 뭐 이렇게 낙관적인 문구의 티셔츠도 있습니다. 아직도 반년이나 남았는데. 희망사항이겠죠. 이런 티셔츠뿐만이 아니라 마스크, 장갑, 또 페이스 쉴드도 많이 팔고요. 그리고 또 코너를 돌면 펫샵도 있어서 그래요? 인꼬새를 분양하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네. 네. 그런데 이런 LA 수완밋을 LA 타임즈의 이 칼럼니스트가 갑자기 칼럼에서 쓰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이 쉬운 칼럼니스트는 요새 부쩍 수완밋 생각이 자꾸 났다고 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네. 우리는 아주 심각한 경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는데요. 네, 수완밋은 그 순간순간을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수완밋은 유연성이 있고 좀 민첩한 형태의 커머스로 꼽히는데요. 난데없는 그런 경제 기회 비롯해서 또 뭐 안 쓰는 부동산이나 공공 장소들을 잘 활용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가난한 가정들이 돈이 없어서 뭐 있는 돈으로만 필요한 뭔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통해 구입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 바로 이 수완밋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비즈니스들도 이렇게 못한다고 쉬운 컬럼니스트는 적었고요. 네. 수많은 다른 종류의 주민들을 같은 시간대 손님으로 맡기 힘들다고 설명했는데요. 예를 들면 인터넷 하지 못하는 스패니쉬만 쓸 수 있는 나이든 비디오 게임 팬을 또 뭐 주방용품 박앤을 원하는 아시안 이민자를 용돈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옷은 사입고 싶은 아이를 예. 다 함께 서빙하는 곳이 바로 이 수완밋이라 했고요. 이런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수완밋, 미래를 생각하기보단 순간을 살아온 수완밋이 지금 어떤 분위기일까 궁금했다고 했습니다.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 코로나19 위기가 닥친 현재 LA 지역의 수완밋은 어떻다고 그래요? 네, 칼럼은 이 수완밋 중에 의류를 판매하는 한 벤더 측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쉬운 칼럼니스트는 이 팬데믹 이전에도 한번 가서 만났고 예. 지난주에 다시 한번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름은 사이에드 후세인인데 후세인을 찾은 이 쉬운 칼럼니스트는 솔직히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네. 이미 후세인과 그의 부인은 다시 나가서 박스를 풀며 일을 하고 있었고요. 예. 오히려 수완밋은 그 어느 때보다 바빴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심지어 새로운 비즈니스가 몇 개가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수완밋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면서요, 칼럼에. 네, 이 후세인에게 미래나 아니면 건강상 문제나 걱정 안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후세인은 미소를 띠지는 않은 채 농담으로 답을 했는데요. 뭐가 걱정된다는 거냐? 건물이 팔릴까 봐? 아니면 우리가 쫓겨날까 봐?
잘 모르겠다. 괴한이 갑자기 나타나 총 쏴서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세인 말은 원래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을 살았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션 컬럼니스트는 후세인을 비롯한 스완밋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 대부분이 이제서야 막 이해하기 시작한 점을 그들은 이미 늘 알고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뭐냐면 미래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네, 네. 한 스완밋 매니저는 여기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하. 우리가 원하는 걸 당장 원하고 그게 우리에게 좋든 아니든 상관없는데 왜냐하면 이 순간이라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전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션 컬럼니스트는 그런 말이 희망적인지 아니면 반대로 절망적인지 그런 건 알 수 없다면서 결론을 좀 열어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라는 얘기네요. 네, 네. 순간순간이 가장 중요하고 이 순간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수완밑에서 일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죠. 맞습니다. 칼럼니스트의 말에 가슴이 좀 아프네요. 네, 네. 저도 공감이 가고요. 네. 마음이 짠하고요. 마치 인생을 다 사신 분이 뭐 목숨은 이어가야 되니까 열심히 일하자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자, 수완밋의 이런 그 순간순간을 사는 게 좋은지 나쁜지 결론을 내리는 대신에 칼럼니스트가 수완밋의 역사를 소개했다고요? 네, 이 미국에서 스완밋이나 벼룩시장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 1960년대 들어서 백인들 밴더가 주를 이뤘고 이때만 하더라도 대다수는 중고품을 팔았다고 해요. 네. 그런데 1970년대 라티노 이민자들이 문화적인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약간 멕시코에 있는 오픈에어 마켓 형태가 엿보였고요. 네. 이 시기 즈음해서 미국에서 드라이브인 티어터, 그 극장이 점점 약해졌는데 스완밋과 벼룩시장에선 그 주차장 공간을 이용해서 오히려 점차 커졌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60년대 때는 백인들이 이제 물건을 팔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고품들을 내놨었거든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일종의 그 벼룩시장이었죠. 네네. 수완밋이라고 얘기는 붙였지만은. 근데 그게 이제 7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라티노들이 이제 물건을 팔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 사람들도 많이 맞습니다. 저 수완밋에서 장사를 시작해서 네. 아마 지금 한인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버신 부유하신 분들 중에서 수완밋 출신 많을 겁니다. 제가 아는 분만 해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네, 거기서 이 한국에서 물건 받아다가 이 수완밋에서부터 팔기 시작해가지고 뭐 옷이니 신발이니 뭐 여러 가지들 많이 팔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한인들이 사실 수완밋에 많이 몰렸었죠. 네네, 그 네. 내용도 이번 칼럼에 실렸습니다. 네, 네. 수완밋이 인기를 끌면서 아시아에서 수입된 물건들도 쏟아져 들어왔는데 이건 다름 아닌 아시안 이민자들, 특히 한인들이 대부분 수출업계 그런 맞아요, 맞아요. 커넥션을 이용해서 수완밋 가게에 물건을 제공했고요. 나중에는 직접 수완밋에서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맞습니다, 전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한인들이 수완밋에 뛰어들면서 달라진 점도 있다면서요? 어떤 내용이에요? 네, 앞서 수완밋에서는 이 중고품을 주로 판매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예. 한인들이 오고 나서부터는 중고품을 판매하기보단 아시아에서 온 값싼 새 물건들이 수완밋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트렌드를 바꿔버린 거네요. 네. 이는 한인 바겐 마켓과 유사한 모습이라고 칼럼은 적었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1980년대와 1990년대 사우스 LA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빠져나갔는데 이로써 비어진 곳에 이 한인 이민자들이 가게를 사들입니다. 그리고 이를 인도어 수완밋, 실내 수완밋으로 바꿨습니다. 맞아요. 이런 수완밋은 차별이나 문화적 장애, 또 자금 부족 등으로 정식으로 경제 활동에 뛰어드는 걸 막아왔던 이민자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시분은 4.19 폭동으로 피해를 입은 내용도 전했죠. 네, 수완밋으로 커뮤니티 간 관계는 복잡해졌고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흑인 커뮤니티 같은 경우 한인 이민자들이 자신의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돈만 긁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1992년 4.19 폭동 때 최소 385개 한인이 운영하는 수완밋이 약탈과 화재 피해를 입는데요. 191개의 수완밋의 경우 완전히 파손됐다는 내용도 이 칼럼에 실렸습니다. 맞아요. 당시에 191개나 그것도 완전히 파괴가 된 네.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초기 미국에 왔을 초기 70년대 초반에도 사실 수완밋 그러면은
야외에서 아까 말씀하신 드라이브인 시어터 그 주차장에서 이제 주말에 항상 이제 그 자리에 이제 돈 받고 이제 자리를 빌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장사들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는 이제 전부가 이 빌딩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인도어 수압 밋이 됐죠. 수압 밋이라는 게 뭐 원래 뜻이 뭡니까? 서로 수압, 물물 교환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벼룩 시장이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물건을 팔기 시작한 그게 됐는데 여기다 한 분이 올리셨네. 수압 밑에서 흰색 면티 팔아 돈 많이 버신 분을 알아요. 한 장 팔면 1달러의 순이익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에 10,000장 이상 와. 파는 경우도 많아서 네. 그때 돈을 많이 모았다고 했어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거 진짜 모르신 말이에요. 한 제 장에- 친한 친구 중에서도 이 수압 밑에서 신발 장사해 가지고 100만 장자 된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이 수완밋이 한국 사람들이 70년대 초기에 돈을 벌 때 그 가장 좋은 그러한 이 장사가 방법. 장사 중에 하나였죠. 돈을 조금 가져오신 분들은 뭐 리코스토어를 사시거나 마켓에서 사시거나 해서 이제 그런 장사를 하셨지만은 정말 돈 없이 빈털터리로 오신 분들은 수완밋으로 시작해가지고 돈 버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수완밋을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좀 이렇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네. 근데 지금 인도어로 들어갔잖아요. 네. 매장 안으로. 그래서 그 인도어 마켓을 주인이 되셔가지고 사이고 복통 때 또 손해 보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죠. 네. 네, 네. 코로나19에도 영향이 있겠죠. 네, 인도 그렇겠네요. 쪽은. 네.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이야기. 네, 고맙습니다. 오래간만에 수완밋 얘기도 들어봤네요. 네. 추억 돋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